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통쾌 김변입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자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여러분의 깨방정 깨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변님.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딱 신난 거 보이시죠? 지금 옆에 김변님이 앉아 계신데 사실 몸 상태가 안 좋으세요. 감기에 아주 심하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싫은 내색을 표할 때는 전혀 지금 목소리에 주저함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오늘 그 황변님께서 조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다들 막 황변님 괜찮아요. 뭐 천천히 오세요 하는데 딱 한 명만 신났더라고요. 딱 한 명 신나가지고 제가 하면 되나요? 참고 좀 들어주시면. 오늘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스민님. 아니 갑자기 코가 막혀갖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김변님도 네. 괜찮으세요? 저 괜찮아요. 되게 오랜만에 세상에 나오셨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세상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태야가 빛을 보는 세상에 너무. 죄송합니다. 네. 리버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재탄생. 아니, 감옥에서 나오셨는 줄 알았어요. 감옥이 웬 말이에요. 오랜만에 나오셨다 하셔가지고. 주말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독감이 걸려가지고 요즘 독감이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까지 못 나왔어요. 방에만 있다가. 고생하셨네요, 진짜. 독감 진짜 심한가 봐요. 네. 지금 아, 독감. 장난 아니에요. 예방 주사 맞으세요. 자가격리 아, 되신 거죠. 와, 진짜 이런 날엔 진짜 두부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방금 표정 봤어요? 나 약간 무서워. 근데 두 분이서 되게 친해지신 것 같은데. 그럼요. 욕하지 마세요. 저는 심적으로 친한데 지금 주먹 쥔 거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독감이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감기랑 차이가 뭐예요? 독감이랑 인플루엔자. 그쵸. 바이러스가 다른. 인플루엔자가 뭐예요? 유행성. 인플루엔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기랑 독감, 그러니까 독감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픈 걸 독감이라고 많이 하고 감기는 몸살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독감 쪽이고 주로 이제 그런 건 항생제 먹어도 그래서 잘 안 낫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독감 걸리면 병원 가면 일주일, 병원 안 가면 7일 걸린다고. 어쨌든 무섭네요. 일주일이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쵸. 일주일이니까. 7일보다 낫잖아요. 가면은 근데 이제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도 뭐 이렇게 기침을 없애준다거나, 뭐 콧물, 증상을 좀 감경시킬 수 있는 약들을 지어주니까 도움은 되죠. 그리고 좀 회사 같은데 티도 낼 수 있고 약 먹고 있으면 술도 안 주고 퇴근도 좀 일찍 시켜주고 좋은 하니까.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감은 예방 접종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높고, 예방 접종도 완벽한 건 아닌데. 예방 접종이 매를 먼저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저 그 예방접종을 매년 맞아야 되나요? 저 안 맞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젊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뭐 어쨌든 저희 오늘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전자석 아전 아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2018년 9월 28일부터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 차량 앞이든 뒤든 누구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 정도만 안전벨트를 매면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뒷좌석 승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좌석 안전띠만 매도 사고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익숙했던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차량을 이용할 때 누구나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강제성을 부과하기로 했다는데요. 오늘 이런 법이다 이슈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논해볼까 합니다. 진짜 이런 법이 다 있었네요.
9월 28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따끈따끈한 법이네.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예능 프로 이런 데 봐도 뒷좌석에 다 안전띠 매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개정안이 2018년 3월 27일에 이제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그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안전띠를 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그 이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운전자요? 네, 운전자에게 이제 차량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를 부과를 한 이제 케이스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도로에서는 앞에 타시는 분들만 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좌석이 그 안전띠를 매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원래도. 네, 맞아요. 저도 네.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 일반 도로랑 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다르게 규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 도로에서 뒷좌석에서 안 매던 그 습관이 고속도로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안 매시고 보통 다들 그렇게 사용해왔잖아요, 우리. 저는 냈는데. 진짜예요? 거짓말. 운전하실 때 평소에 안 매시다가 고속도로 들어가면 됐다는 그렇죠, 말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해야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전 좌석으로 이제 확대를 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버스도 해당되나요? 버스도 해당이 전 되는데요. 좌석이에요? 네네네, 전 좌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에는 그 없잖아요. 벨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만 예외가 이제 됩니다. 사실 시내버스가 가장 위험하지 않나요? 서 있고 시내버스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안전띠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네. 법이 듣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법 문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김변님 목이 많이 가셨으니까 딴 네. 사람이 읽어도 아유, 네.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말씀을 많이 하시면 내가 옮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입니다. 자동차, 이제 이륜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제외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변님한테.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병, 그러니까 어린아이 경우에는 어린이용 뭔가 장구를 장착해야 되고, 그거 카시트라고 하죠. 이제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못 매는 사람들 또는 다른 지금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법이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죠? 간단 명량이죠. 그러니까 더 포괄하는 범위가 커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예전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고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좌석이 네. 모든 좌석으로 바뀐 거네요. 그쵸. 그게 모든 좌석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옆 좌석에게는 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옆 좌석 외에 좌석의 동승자에게는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전좌석에 대해서 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바뀐 거죠. 맞죠. 네, 말씀하세요. 아니, 딴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아니 이거 그 예외 조항이 되게 재밌어서요. 재밌는 거 알죠? 이거는 뭐 부상, 질병, 장애, 임신, 신장은 뭔가요? 신장? 키가 너무 크신 분. 키가 너무 크거나 비만 등으로 인해서 안전띠 착용이 부적당할 때는 이제 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또 다른 게 있는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할 때 남자분들이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다 아시죠? 그거 할 때도 안 매도 되나 봐요. 그다음에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이제 그 밖에 빈번히 이제 내리고 타고 이래야 될 때는 이제 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그러니까 뭐 취한 거겠죠? 약물 복용 등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용서가 된다는 건데. 네, 그게 앞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분들, 아니면 이제 뭐 버스, 고속버스 운전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손님이 뭐 술에 너무 취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채우는 게 약간 불가능한 경우에는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승객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때는 냅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내버려둔다. 맞아요. 이것도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택시 타보면 택시 아저씨 약간 강권할 때가 있거든요. 꼭 매셔야 된다고. 네, 안 그러면 네, 자기가 네. 벌금을 낸다고. 아. 근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해석했네요. 근데 모르신 이게- 건데 잘. 약간 입증하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 택시 타보시면은 딱 탈 때 네. 그 뭐라 그러지? 미터기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와요. 안전띠를 매주세요. 안전띠를 매주세요.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 네. 잠깐 그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비슷해요. 그게 그거죠. 근데 이게 신장 비만 이런 거는 그럼 뭐 기준이 있어요? 그러게요. 뭐 키 190 이상 뭐 비만도 뭐 몇 프로 막 이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떠실 것 같아요? 신장은 한 3m. 3m요? 아 제발 좀 3m. 이렇게 정상적인 야오밍 키가 몇이에요? 야오밍? 야옹이 한 2m 10, 예? 2m 2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야옹이. 2m 20. 대충. 근데 키가 큰데 안전벨트 못 매는 거랑 뭔 상관이죠? 몸을 이렇게 구겨서 앉아야 돼요. 그 차는 탈 수 있어요. 3m. 맞아. 옆으로 타야 돼, 옆으로. 근데 저만 해도 좀 낮은 차 타면은 이 머리가 머리가 천장에 닿아요. 아 진짜요? 앉은 키가 몇이세요? 그러면 스포츠카 이렇게 뚫린 거 타셔야 돼요. 아 웃겼다. 그런 기준이 뭐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그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 실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을 딱 체크해가지고 너는 그러면 안 매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그쵸. 사안별로. 그렇죠. 그 주로 재량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가 그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거나 정식 이런 식으로, 재판 청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수 있죠. 높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교통경찰이 판단을 하는 거네요, 결국에. 1차적으로는. 그쵸. 1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네. 그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그래서 교통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니다 하면 이제 뭐 소송으로 가시는 거죠. 바뀐 게 예전에는 이제 특례라고 해서 이제 67조가 별도로 있어서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삭제가 된 네, 건가요? 삭제됐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전 좌석이 안전띠를 매야 되기 때문에 그 특례는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되게 법이 간단해졌네요. 네, 간단해졌어요. 네, 차 네. 타면 모든 사람이 모든 도로에서 맨다. 매야 맨다. 된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냥 차 타면 맨다 이거죠. 그렇죠. 차 차 타면 타면 맨다. 맨다. 네. 그리고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자스민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시트도 하고 그 다음에 좌석 안전띠를 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좌석 안전띠 애기들이 매면 애기들이 너무 조그마니까 자기의 정좌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의 앞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가 안 위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혼내야죠 애기를. 예? 그렇게 사고 나면 원래 안전띠가 이렇게 어깨나 가슴 부위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애기들은 그게 목으로 와가지고요. 질식을 하는 네.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맞아요.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런 보호 용구를 잘 사용을 하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카시트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다대요. 네. 아, 알아보세요. 아이가 있으신가 네? 봐요. 아니, 조카가 있어가지고 조카 카시트를 몇 번 태워봤는데
카시트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얼마 뭐- 정도 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제 먼 훗날 저도 이제 음. 아기가 생기게 된다면 물려받으려고 찜해놓고. 찜.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몇 년 안 쓰잖아요. 되게 그쵸. 비싼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모차나 카시트 이런 거. 맞아. 네. 애기들은 또 금방 크니까. 그러니까요. 쓰시고 저 좀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저 좀 제가 타고 빌려주세요. 있어요. 지금. 오 마이 갓.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요. 네네. 그 카시트가 영유아에게는 카시트가 의무 사항이면 그 보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 저도 맞아요. 되게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맞아요. 이게 법으로는 강제해놓고 맞아. 너무 비싸면 그쵸. 맞네.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네? 제가 알기로 가진 땅만 해도 지금 근데 이게 진짜로 차라리 일반 승용차면은 그나마도 문제가 덜한데 예를 들면 택시. 근데 만약에 그러네요. 아기 타면은 맞네. 카시트를 진짜. 어떻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조금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네요. 네, 택시가 구비를 해놓기도 어렵고. 그네. 버스도. 카시트가 얼마 대략 얼마예요? 가격이요? 네. 근데 이게 애기들 장비가 장비? 유아 용품이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천차만별이죠. 몇십만 원부터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 넘죠. 제일 저렴한 게 한 뭐 10만 원 넘는 거네요. 한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그렇게나 너무 비싸요? 비싸다. 난 그냥 대충 난 그냥 찝은 거예요. 하나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 검색. 그 이제 그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유모차? 네. 유모차도 벤츠급이 있고 맞아요. B급이 있고 맞아요. 그렇대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대요. 그게 유모차도 그 국민 유모차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유모차도 그러니까 가볍고 튼튼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유모차를 매일매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힘들겠다. 가벼운 게 하긴 중요한데 힘들긴 하겠다. 그래서 이 요즘에 그 육아 프로그램들이 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알게 모르게 그게 PPL? 다 전부 다 PPL 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윌리엄이 탄 유모차, 윌리엄이 탄 카시트, 벤틀리는 또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네. 어머나. 카시트가 저희 녹색창 쇼핑에 들어가 보면 네버 에버. 네네 그쵸 한 20만 원부터 해서 너무 비싸다. 네 아, 그럼 나 한 달 사는데 20만 원. 이거는 조금 네 그러니까 네이버 늦게라도 그 초록창 랭킹에서 보면은 한 20만 원부터 한 50만 원 그 사이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네요. 근데 그거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쓰는 거죠? 그건 계속 끌 때까지 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덩치에만 맞으면 네. 쓸수 몇 년 쓰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어릴 때 그럼- 안 탔던 거 안 앉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나올 리가 없죠. 기억이 잘 안 얼마 안 됐는데? 한 30년 전? 오늘 왜 이렇게 무리수가 난무하죠 오늘? 네. 3m 뭐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지자체에서 그 자전거 빌려주는 것처럼 따릉이처럼. 그렇게 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정책 연구가 같아요 오늘. 맞아. 네, 행정. 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근데 진짜 요새 근데 그렇게 슬픈 눈으로 왜 이렇게 아이 제가 요새 제 친구들한테 나 아이디어 뱅크 같지 않아? 이러면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특정 제품을 공급하면 사실 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뭐 유착 얘기도 또 나올 수 그럴 있고 있겠다. 정부에서 뭘 하면 다 입찰 제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 무조건 제일 싼 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네, 마냥 좋은 건 아니라서 그렇네. 뭔가 정책적인 보완이 있으면 훨씬 좋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걸 안 지키면 네. 어떻게 되나요? 안 지키면은요. 일단은 운전자 떼찌. 나 설마 그거 할까 좀 조마조마 하고 있었어요. 설마 떼찌 하지 않겠지? 아니 그걸 상상하시는 것도 대단해요. 그게 더 대단해요. 제가 제안 하나만 해도 되나요? 뭔데요? 이거 좀 빼면 안 돼? 잠깐 좀 빼주세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세요. 자꾸 옆에서 뭘 하려고. 아니 진짜 신났다 이거. 죄송해요. 이제 자중하겠습니다. 네. 아니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저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도 잊어버리겠어.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네, 만약에 안전띠를 안 매시게 될 경우에는 운전자분이 이제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3만 원이시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 원에서 6만 원인데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6만 원. 더 무겁죠. 13세 이상인 경우는 3만 원. 과태료를 어리면 더 물게 위험하니까. 네네네. 그럼 4만 5만 원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3만 3만 원, 6만 원.
그러면 이 절충하고 싶어서 4만 원, 5만 원. 범칙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뭐예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뭐냐면요. 범칙금은 행정관청에서 경미한 형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거예요. 이게 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스스로 매지 않은 경우에 범칙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동승자가 안 맸을 때 과태료고 스스로 안 맸을 때의 벌칙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스스로 매지 않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어려워요. 나중에 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그것도 있을 텐데 과료는 그냥 어떤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이 부과되는 그 자체를 그냥 과료라고 하는 것 같고 과태료 이런 거는 그 법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과료는 그냥 이제 그 돈 부과한다. 과료. 과료. 네. 제스처를 보일 수가 벌금. 없어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 김변님 목 풀리신 것 같아요. MSG님이 내 목소리를 뚫어줬어요. 득음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샤우팅 한 번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벌금, 구류, 과료 이게 그 형벌의 종류에 들어가요. 형벌의 종류를 그 형법에 그 나열돼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나중에 언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스스로 안전띠 매지 않았을 때는 이게 형벌인 거예요. 형사처벌인 거고. 그러면 형벌이라는 게 저거인 거죠? 우리가 소위 그 쉽게 말하는 빨간 줄 그어진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은 맞기는 한데요. 네. 기록에 남는 거는 벌금까지만 남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구류 가류가 좀 더 가벼운 낮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은 구류 가류는 빨간 줄까지는 안 가는 네, 거죠? 기록에는 남지 않아요. 기록에는 주황색 남지 줄 않아요. 가죠. 노란색 정도? 자스민님도 좀 살아나신 것 같은데. 잠 깨셨어. 잠 깨셨어. 네. 그 남이 매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동승자가 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동승자로 하여금 매지 않게 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두 개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벌금, 구류, 과료는 형사처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범칙금을 이제 이때 부과를 하는 건데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한데 너무 경미한 경우에 좀 간편하게 경찰선에서 딱지 떼듯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범칙금을 일단 부과를 하는 거예요. 형사처벌이지만 되게 가벼운 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더 가볍네요. 그러면. 예,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이거를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주차 금지 지역에 내가 주차를 했다. 그랬을 때 뭐 벌금 날라오고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벌금이라고 하지만 과태료인 거죠. 과태료 7만 원. 그죠. 7만 원이요? 받아 보셨거든요. 얼마 내셨어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 내셨어요? 한 달에 몇 번 맞으셨냐? 많이 맞으셨겠죠. 4만 원인가 7만 원 가슴 낸 찔것 적 같아요. 있기는 한 것 네, 같아요. 저도. 주차 위반 과태료. 저도 주차 위반. 아무튼 홍대에서. 그래서 그런 주차 위반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벌로서 우리가 그 형법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행정상 필요한 거예요. 주차 위반 이렇게 막 길가에다 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행정관청에서 그냥 때리는 벌금을 과태료라고 하는 거죠. 고급 용어 감사하고요. 벌금을 때리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잘못하면 범칙금이고 맞아요.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과태료. 그러니까 그걸 또 나누자면 운전자가 했으면 형사처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옆에 사람이 했으면은 행정질서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은 형사처벌은 저기 뭐냐 국가에서 중앙에서 규율하는 거고 그 행정질서벌은 지자체에서 규율하는 거. 그냥 그런 추측. 셈인 거죠. 오. 행정관청에서 맞다고 내보내는 해줘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네. 그 장소랑 시간에 따라서 네. 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로 다양하게 그렇군요. 나오네요. 근데 그래가- 왜 7만 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뭐 가산금 뭐 이런 게 있나? 맞아요. 그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좀 받아봐서 아는데 그 잘은 모르지만 딱 오면 사실 그게 크게 안 따지고 그냥 사진 찍혀있고 그러면 그냥 내야지 막 잘못 걸렸네 이렇게 하고 내긴 내는데 거기 보면 어떤 시한 이내에 내면은 뭐
감면 깎아줘요. 20% 네. 감면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20% 같습니다. 음. 납부 기한 내에 어. 하면 20%.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런 범칙금 같은 경우는 안 내시면은 이게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요. 그냥 기한 내에 빨리 내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칙금은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 내시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갔다고 하죠. 직결 심판이 뭐예요? 즉결 심판은 뭐냐면은 이제 경미한 범죄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거를 이제 경미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정식 소송 절차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좀 간이하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그쵸. 엄청 빨리. 많이 가서 응, 자 응. 뭐 누구 피고 누구 뭐 얼마 자 다음 청기 누구 100기 누구 청기 들어가 100기 내려 그거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즉결 심판이라는 거는 저도 뭐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받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경찰서장이 청구를 해서 순회 판사라는 분이 있으시대요. 순회 판사가 이제 약식 재판을 궁금한 게 그러면은 범칙금을 내가 예를 들어 3만 원 받았다 가정하자면 네. 3만 원 받았을 때랑 즉결 심판 넘겨줘서 3만 원 받았다랑 크게 나한테 그 마이너스가 더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즉결 심판에 넘어가면은 이제 금액이 더 이상 높아지나? 범칙금이 아니겠죠. 네네 그렇긴 한데. 벌금이 나올 수도 아. 있고. 그럼 빨간 줄이 그어지게 그렇게 같은 나올 수도 금액이더라도 있는데 벌금이면은 그쵸 남게 되죠. 근데 자꾸 빨간 줄이 뭐예요? 뭐 빨간 줄은 전과, 소위 이제 전과. 전과 기록. 그러니까 그 뭐 어디 범죄 민증에 경력 그게 사항. 좋은 지적 그어지는 감사해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경찰에서 아, 그러면 네.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렇죠. 범죄 경력에. 아. 그런데 이제 특정 어떤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거기에 뭐 직장에서 범죄 경력 조회 해오라고 맞아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자 발급하거나 할 때도 범죄 경력 조회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불이익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예를 들면 네. 벌금 같은 거 기록에 남아 있으시면 왜 미국 갈 때 맞아요. 90일 이스타 비자 이런 거 쉽게 받잖아요. 이스타 비자. 아까 요즘에 좀 온라인으로 되고 좀 쉬워졌어요. 네, 비자가. 근데 예전에는 그거 막 안- 가서 인터뷰하고 힘들었는데 그죠. 요즘에 그거를 좀 요새 쉬워졌죠. 인터뷰 안 해요? 네, 요즘에 그냥 온라인으로 이스타 비자라고 해가지고. 아 약간 빨리 처리해주는 논스톱 뭐 이런 느낌인가 네. 봐. 온라인으로 화상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온라인으로 그냥 진짜 클릭 나 네. 범죄 없음 해서 아. 제출하면 그냥 나오는 그냥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을 알아서 거기서 이제 네, 조회하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아까 벌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부가가 예를 들어 제가 받았다고 쳐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지만 받았다고 치면은 그게 또 시한이 있어서 얼마가 지나면 그게 소멸이 되게 돼요. 범죄 경력에서요. 네. 네네 벌금은 2년인가 그게 또 그걸 정한 그 무슨 실효에 관한 법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벌금은 2년 지나면 없어지고 뭐 집행유예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뭐 4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경력에서 사라지는 그 시한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범죄 경력 조회했을 때 경력에서는 사라지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그 다른 내용이 데이터가 또 있어요. 있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계속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은 너 예전에 동종 전과 있었네 이런 거 아는 거죠 경찰은. 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지원할 때는 이제 시한이 지나가지고 사라졌지만 네. 어쨌든 똑같은 걸 지게 네. 되면은 경찰은 그걸 알 알아서 수 있죠. 예. 동종에 수사 경력에 대해서 남으니까. 뭐 가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그럴 수 구사를 있죠. 죄송해요. 더 혼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안전띠를 안 맸을 때 운전자는 범칙금 3만 원, 네. 그리고 동승자는 13세 이상일 때 3만 원, 13세 미만일 경우에 6만 원이 운전자에게 부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차 한 대에 동승자 3명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성인 4명이 탔을 네, 때 네.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범칙금이 과태료 근데 앞에서. 그게 부가가 사람 수 단위가 아니라 차 단위로 차 단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 옆에 한 명 안 맺거나 두 명 안 맺거나 동일하게 이렇게 나를 제외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몇씩 매세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왜 계산하고 있냐. 아니, 아까부터 계속 빨간 줄 되면 어떻게 되고 너무 관심 어떻게 하면 많은데 피해갈까 네, 뭐 그런 저희- 거예요. 제가 네, 네. 바르게 살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자석 안전띠 의무화가 된 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1990년대에 됐고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났네요. 이렇게 네. 바뀐지.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호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뒷자리에 안전벨트 매는 비율이 되게 적네요. 보니까. 네, 김 배우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17년도 OECD 국제 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은 뒷좌석도 96%, 호주 96%, 독일 99%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뒷좌석이 30%밖에 안 됐대요. 체감상으로도 차이 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벨트 매는 게 확실히 좋으니까 그 어린이도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 특히 성인보다 5배가 더 사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특히 막 전복 사고 이런 거 일어나면 진짜 안전벨트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막 버스 막 2바퀴 구르고 했던 기사도 보면은 뭐 다행히 안전벨트를 많이 착용해서 뭐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도로교통법에서 좀 다른 거 바뀐 게 좀 있나요? 네, 이번에 좀 여러 개가 바뀌었어요. 여러 네. 개가 바뀌어가지고 많이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자전거 음주운전 그거 된 것도 이거 이번에 이제 자전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도 있어요? 네네 저- 자전 고백하자면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제가 유학생 그 중국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술을 다 깬 상태 사실 술 잘 마시지 못해서 뭐 드셨어요? 징따오 아. 마셨는데 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약간 좋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한 거예요. 다른 캠퍼스를 아 중국에서? 네,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오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계속 타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 그래서 네. 학교에서 그 분수대지 주변을 막 돌았는데 넘어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위험한데. 시퍼렇게 멍이 들은 거예요, 무릎이. 아이고. 아. 그래서 이게 음주 자전거가 왜 위험한지 몸소 체험하셨네요. 몸도 무릎만 다치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떨어지면 머리부터 다치는데. 아니 그때 머리 다치신 것 같아요. 깨 작가님이요? 저요? 아, 머리 다치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다쳤죠. 아 그렇구나. 그거는 어디에 나온 얘기인가요? 그건요. 도로교통법 제 44조의 내용이고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자전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 타격이 크겠네요. 제가 자전거를 타러 아버지랑 같이 갈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전용도로. 그쵸. 거기에 모이는 집결지에 가면은 다 한잔 하고 계세요. 술 냄새 나요. 네. 아 이제 다 그거 엄밀하게 따지면 다 규율. 네, 기본이 그러니까 라디오를 켜시고 음악을 틀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스웩. 네, 약간 스웩 장난 스웩. 아니다.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쌩 지나가면은 라디오 소리와 술 냄새가 동시에 나는 네, 그런 느낌으로. 되게 욜로족이시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변화가 생기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 법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중에 이 측정을 거부한 사람한테 그 범칙금이 10만 원이 맞아요. 부과가 되네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운전한 거 걸리면 3만 원이고요. 네,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해서 그 부는 걸 이제 보기만 했거든요. 네네. 그 부는 거를 요령을 부리면 그게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수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럴 순 없어요? 요령을 부리는 거는를 경찰이 바로 알걸요. 다시 부르라고. 그게 제대로 안 불면 숫자가 안 나와요. 아예 나오거나. 맨 처음에 잡을 때는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체크하는 걸 따로 돼요. 그다음에 인정이 되면은 나와서 수치가 나오는 걸 다시 재요. 2단계이네요. 네. 그런 거구나. 한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네, 제 말이 왠지 그래서 그러면 입에 있는 공기만 이렇게 살짝 내고 공기반 네. 그러니까 그 JYP처럼 분리해가지고. 근데 기계가 좋아져서 요즘은 네, 감지가 잘 돼요. 네, 더 그러니까 민감하대요. 예전보다 더. 그리고 간혹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제 측정하시면서 막 그 불응이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거부? 그 받아들이지 못하시면서 네. 나 이거 아니야. 나 혈액 채취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그러시면 그 엄지 혈액 채취하시면 더 나옵니다. 혈액이 더 잘. 네, 더 나와요. 측정이 더 나와요. 되나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피를 막 바꿔치기 하고 그랬대요. 진짜요? 네, 고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한 다음에 나중에 막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드시고 알코올이 이제 더 분해가 되는 시간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더 술 마시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바로 가는 거보다 오히려. 혈액 채취해달라 그래서 어디 가면 한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혈액 채취하면 더 나오죠. 네.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높으신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나 연예인들은 이제 도망간 다음에 술 다 깨고 와서 측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거는- 한참 지나버리면 또 그럴 네, 수 뭐 있죠. 어쨌든 네, 이야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산으로 가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자전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 같이 그 일제 단속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것은 아니고 그 이게 일부 자전거 동호회 등의 음주 라이딩 등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거 바로 그거. 아, 네. 그런 만큼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에 이렇게 이제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런 개도 목적이 거를 좀 크네요. 네네네 네.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막판에 세수 모자라면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막 가서 그 오히려 측정을 안 하게끔 유도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나겠네요. 측정 거부하면 돈 더 나오니까. 국제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것도 하나 있네요. 이거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네. 뭐냐면은 아까 범칙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범칙금을 만약에 미납을 하시게 되면은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여행을 가시거나 뭐 유학을 가시거나 해서 국제 운전면허 발급을 받을 일이 있으시면은 내가 혹시 범칙금을 미납한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적성 검사 기간이 원래 5년인데 음. 이제 75세 이상 고령에 대해서는 3년으로 네,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허 취득할 때랑 이제 이 적성 검사를 할 때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그것도 시끄러웠잖아요. 아, 시끄러웠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처벌 규정은 없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될까 싶은 게 뭐가 현실적으로 있냐면 불가해 보이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네. 그런 뉴스 나와요. 그 이거 밀린다? 사이드 안 네. 해가지고 막 아, 밀려가지고 진짜 사고 나고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 외에도 그 고임목이라고 해요. 네네. 자동차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바퀴 앞에다가 뭐 돌을 받친다든지 이렇게 세모 모양의 뭔가를 받친다든지 그냥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조향 장치 핸들이죠 핸들 네네. 핸들을 도로 쪽으로 꺾어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 모양으로 하라는 거죠 바퀴를 어. 이제 도로 쪽으로 꺾어 놓던지 하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지키면 범칙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무조건 그 사이드 브레이크만 해놓으면 안 되고 네, 플러스 뭐 되는 거죠. 핸들을 꺾어 놓으시던지 뭐 네네. 돌을 대 놓으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음. 이제 기사로 나오잖아요. 네. 미끄러져. 언덕에서 차가 네. 내려와서 끔찍해. 뭐 어떤 시민이 아이를 뭐 구하고 막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운전자가 자기 차로 이렇게 막은 경우 기사로도 나오고 와. 네, 멋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 밑에 아이들이 막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도 그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이걸 아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법제화 시킨 건데요. 좋은 법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걸리시면은 범칙금 5만 원이고요.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거죠. 오토바이 같은 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인도로 다니시면 안 돼요. 보도로 다니면 안 되고 그 도로교통법에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차도로 다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라고 해서 교통약자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도보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인데 요즘 전기 자전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예 전기 모터 달고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도보로 다니시면 안 된다. 아까 약자가 자전거를 탈 때는 빨리 안 달리니까 허용해줬던 건데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뭐 전기 자전거나 그쵸. 전동 킥보드 이런 것도 네. 많이 타니까 원동기를 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전기 자전거가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페달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있고 네네네. 버튼을 레버를 돌리면은 이제 그러면 그 오토바이처럼 취지라면은 버튼으로 하는 것만 금지되고 페달로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그 동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건 좀 네임으로 뭐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되겠죠. 좀 맞아. 그렇죠. 여기서 원동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 원동기를 켜는 어떤 기작이 있으면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도에서 타고 다니는 게 맞고 가끔가다 이제 차 주행 방향이랑 반대로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 하셔야 돼요. 자전거도 차도의 제 오른쪽이 자전거 원래 타게 돼 있거든요. 제 오른쪽에서 차랑 같은 방향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위반하시면 3만 원 되겠습니다. 되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법들만 보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느낀 점이 되게 세세하게 우리 생활과 안전을 위한 법들이 잘 구비가 돼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안전에 신경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구나. 네. 그래서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분들이 놀기만 하시는 건 아니구나. 아니야 노는 거야. 아니 근데 네. 맞아요 말씀하신 바대로 되게 뭐 이렇게 상세하게 뭐 규정하고 이런 거 많이 있긴 한데 아까 이변님 지적해주신 바대로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책적으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빈털터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봐.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근데 진짜 안전벨트 꼭 해야 돼요. 진짜. 아 맞아요. 네. 꼭 해야 돼요. 그 블랙박스 사고 나는 거 보면은 네. 안 하고 있을 때 사고 나는 거 보면 되게 진짜 좀. 그리고 저는 네. 저는 자료 본 것 중에 약간 흥미로웠던 게 이제 안전벨트를 뒷좌석에서 하게 되면은 그냥 안 하면 그 사람만 문제인 게 아니라 안 했을 경우에 앞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한 운전자조차도 더 크게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있겠네요. 여기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서 안전벨트를 해야지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승용차 뒷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경우 되게 네. 많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 사고 나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는 거라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뒷자리 타면 잘 안 매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앞좌석에는 요즘에는 조수석에도 다 에어백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뒤에는 없으니까요.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월미도 바이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미도 바이킹 네. 뭐 있어요? 월민도 바이킹에 그거 있나요? 뭐 안전벨트 없다고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요? 가운데로 있어요, 떨어지잖아요. 있긴 있어요. 가운데로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그 막 튕긴 다음에 밑으로 쓸려 내려가게 네,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네, 원미도 바이킹의 묘미는 불안함에서 오는 공포감에서 오는 네. 그 익스트림. 그게 엉덩이가 안전벨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잠깐만. 근데 우리 방금 하나 지적하자면 바이킹은 이렇게 왔다리 네, 갔다리 하는 맞아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섞여서 얘기한 아니요. 것 같은데. 그렇네. 바이킹 그 월미도 바이킹의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전바가 있는데 네네. 그게 되게 헐거워가지고 네 맞아요, 헐거워요. 이게 위로 올라갈 때 몸이 떠요. 그리고 막 저 사이가 위에서 너무- 막 끼익 소리도 나요. 어머. 진짜 진짜 무섭다. 극도의 공포감에서 오는 그 스릴을 맡기까지. 진짜 무섭다. 네. 진짜 오늘은 산으로 가는 방송입니다. 네. 이제 누구 때문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되게 풍성한 이야기, 김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님 뭐 한마디라도 더 하고 가시죠. 저 내가 운전자일 경우에 내가 뭐 잘못을 했으면은 형사처벌로 가는 거고 동승자가 뭘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운전자인 내가 뭐 처벌을 받긴 받지만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로 벌. 가는 거고 네. 일단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그러면 택시 주석에 탔는데 벨트 매라고 이제 기사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나한테 안 맸어.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일단 운전자는 책임을 이제 면책 받은 면하고, 거고, 네네네. 면을 받은 거고. 그러면
안 매신 분. 안 매신 맨 분은 사람이 안 매신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 지금 현재 진짜요? 법제가 네, 운전자한테 아. 그 의무를 부과하고 아 그럼 있어요. 그건 공백이네요. 그게 조금 특이하긴 하죠. 내가 안 매도 운전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음. 글쎄요, 제가 뭐 왜 이렇게 법제화를 했는지 뭐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약간 좀 그 동양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공간을 지배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진다. 책임진다. 약간 그런 개념이지 자기가 않을까. 자기 책임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어쨌든 주가 되는 누구한테 책임을 부여한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좀 공론화나 뭐 토론을 거쳐서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트를 안 맸을 때 저는 탑승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왜냐면 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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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손해인데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안전벨트 안 맨 걸로 걸렸을 때야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매셔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진짜 만약에 매야 이게 돼요. 사고가 났어. 맞아요. 사고가 나서 자기가 다쳤어. 근데 자기가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면 자기 과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맞아요.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맞습니다. 자기 안전은 자기가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이 진짜 위험한 게 이렇게 운전자가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자기는 모르게 핸들을 왼쪽으로 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수석이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그럴 거 근데 같네요. 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어쨌거나 피하려고 네. 자동 반사적으로 할 본능적으로. 것 같아요.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음.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아쉽지만 깨 작가님 아쉽죠? 저는 그만해요. 아니 저는 아쉽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 네, 다음에 또 황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여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